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친딸처럼 10년 넘게 키운 조카가 제 남편의 상간녀로 나타나 이혼을 요구하게 만들고 그 사실을 끝까지 두둔하던 시어머니가 뒤늦게 상간녀의 정체를 알고 무너져 내리기까지의 충격적인 가족 배신 사건입니다. 평범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주부 이정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기록하게 된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친딸처럼 키운 조카가 남편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제 삶은 아주 평온한 중년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7시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동네 시장에 들러 장을 본 뒤 집안을 정리하는 생활을 반복했지요. 남편 성우는 병원 행정팀에서 오래 근무한 성실한 사람이었고 주변에서도 가정적인 남편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여사도 같은 단지에 살고 계셔서 주말이면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 조카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한동안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며 성장한 아이였죠. 저는 아이가 안타까워 학원비와 생활비를 챙기며 사실상 딸처럼 키워왔습니다. 이모 덕분에 제가 사람 됐어요. 수진이 어릴 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고 수진을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진은 성인이 된 뒤 독립했지만 여전히 우리 집을 편하게 드나들며 지냈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찾아와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 생신 때도 먼저 와서 준비를 도왔지요. 시어머니 역시 수진을 유난히 예뻐하셨습니다. 저애는 착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보다 수진을 더 챙기실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를 가족이 인정해주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아주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에 오던 사람이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전화 통화도 부쩍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병원 일이 많아?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연말이라 업무가 좀 몰렸어.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눈을 피하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우리 집을 찾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나 명절에만 오던 아이가 평일 저녁에도 자주 들르기 시작했지요. 이모,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수진은 늘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진의 방문 시간과 남편의 귀가 시간이 자주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 집에 오는 것이 이상할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집안일을 상의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수진에게 먼저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메뉴나 가족 모임 일정 같은 사소한 결정에서도 수진의 의견이 우선이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진이는 감각이 있어서 이런 건 잘 알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슬쩍 뒤로 밀어내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쉽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키운 조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수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 소리가 나자 두 사람은 동시에 대화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한 정적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 이모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 먼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과하게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진이가 병원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 들렀어. 그 말은 그럴듯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작은 변화들까지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출 시간, 수진의 방문 시점, 시어머니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정혜야,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정리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이야기야.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마치 오래 준비한 결론을 말하듯 이혼을 꺼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성훈이 말이 맞다. 서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리고 그때 제시야 한쪽에 수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저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담담한 얼굴로 이혼을 말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했던 건 그 말을 듣는 순간보다 그 뒤에 이어진 시어머니와 수진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기는커녕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혜야, 나이 들수록 서로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결론을 통보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 감정이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은 너무 간단했고 그래서 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식었다는 이유로 수십 년의 결혼을 정리하겠다는 태도는 지나치게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집에 와 계셨고 수진까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가족 회의를 준비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아 있었지요. 정혜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이전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단순히 남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가족 내부에서 공유된 결정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옆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장 먼저 저를 걱정했을 아이가 그날은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모 요즘 많이 힘드셨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진의 시선을 처음으로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차분했고 감정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남편의 행동은 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 횟수가 늘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생활비와 카드 사용을 제게 자연스럽게 공유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금융 이야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결제 장소가 반복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수진의 작업실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시간대까지 겹치는 기록이 여러 번 확인되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그쪽 지역 자주 가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짧게 답했습니다. 업무 관련 미팅이 많아.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일은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집안 재산이나 생활 이야기를 상의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수진에게 먼저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집수리 문제나 병원 일정 같은 중요한 이야기까지 수진이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감각이 있어서 이런 건 잘 판단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수진을 옆에 앉히셨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애정 이상의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가족의 중심 인물이 바뀌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귀가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현관 앞에서 남편의 통화 내용을 일부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길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정리는 곧 될 거야. 그 한 문장은 제 심장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단순한 이혼 절차 이상의 의미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중심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일정, 외출 시간, 카드 사용 내역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겹치는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수진. 그 이름이 제 기록 속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아이를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너무 큰 부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재산 정리 이야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입니다. 집 명의나 통장 정리는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이혼을 전제로 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수지는 아무런 놀라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안의 이혼 이야기는 우연히 시작된 갈등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흐름이라는 것을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 저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와 시어머니의 동조, 그리고 수진의 지나치게 침착한 태도까지
모든 흐름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진의 존재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안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출 시간, 귀가 시간,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평소처럼 정리하는 척하면서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패턴들이 이제는 전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병원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에 남편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행사는 병원 직원 가족도 간단히 동행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행사 장소를 확인했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병원 행사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행사에 수진이도 가요?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디자인 쪽 도움을 좀 받아서 초대했어. 그 설명은 겉으로 들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 남편이 수진에게 일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행사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수진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까이 앉아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지나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근거 없이 의심부터 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또 집에 들렀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냉장고를 정리하고 거실 서류까지 정돈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생활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모, 요즘 정리 많이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다정하게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수지는 도와달라고 하면 돕는 아이였지 먼저 나서서 집안 전반을 관리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지 않고 수진에게 먼저 연락해 집안 모임 일정을 상의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집안 사정도 잘 아니까 같이 상의하는 게 편하다. 시어머니의 말은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대신 수진이 가족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큰 의심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확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동일한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여러 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수진의 작업실이 있는 동네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시간대까지 살펴보니 더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이 외출했다고 말한 시간과 블랙박스 이동 기록이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단순한 우연일까? 그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지는 제가 직접 키운 아이였고 남편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수진의 생활 반경과 겹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카페, 주차장까지 동일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패턴은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라는 것을요. 누군가가 우연이 아닌 일정한 패턴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중심에는 항상 두 사람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수진.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분노보다 확인된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안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제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실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믿지 않고 기록을 믿기로 했습니다.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상황이 너무 조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확인한 것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이었습니다. 최근 2달간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자 일정한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같은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진의 작업실 근처와 일치했습니다.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기에는 방문 횟수가 지나치게 잦았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남편의 영수증 봉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넘기던 종이들이었지만 그날은 하나씩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영수증, 카페 결제 내역, 주차권까지 대부분 같은 동네에서 발생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수진이 우리 집에 왔던 날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묘하게도 두 기록이 일정하게 엇갈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오지 않았던 날에만 그 지역 결제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동선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이 아닌 안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정혜야,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이혼 이야기를 미리 알고 계셨던 건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성훈이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본인 인생 생각할 때도 된 거다. 그 말 속에는 저를 배려하는 기색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선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더 이상했던 점은 그 대화 도중 수진이 자연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조용히 들어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이미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사람처럼 익숙한 태도였습니다. 이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상처 안 남게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은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매우 낯선 위치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혼 문제에 조카가 직접 개입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요한 집안 이야기에서 저를 제외하고 수진과 먼저 상의했습니다. 병원 문제, 재산 정리 이야기, 심지어 남편의 향후 계획까지 수진이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 서랍에서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명의의 재산 정리 관련 상담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남편과 함께 외출했다고 믿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혼자 다른 지역에서 상담을 받은 기록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상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최소화 방안 상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상황의 방향이 또렷해졌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준비된 절차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상담 장소의 위치였습니다. 그곳 역시 수진의 작업실과 같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모든 기록을 한 장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블랙박스 이동 경로, 카드 사용 내역, 상담 일정, 그리고 수진의 방문 기록까지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씩 선을 이어보자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남편의 주요 외출과 수진의 일정이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대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이미 가족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유된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진의 위치가 더 이상 조카가 아니라 가족 의사결정에 깊이 개입한 제3의 인물처럼 변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옷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남편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리할 게 좀 많아서 그래. 그 정리라는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혼, 재산, 일정, 그리고 수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의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상황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록과 흐름 속에서 이상한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절차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재산 관련 서류를 정리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의하며 진행했을 일을 이제는 통보하듯 말하는 태도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 편해. 그 말은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건넨 서류의 날짜와 내용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서류 속에는 재산 분할 상담 기록과 자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진행 날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했던 점은 상담 장소였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이전에 확인했던 블랙박스 이동 지역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수진의 작업실과 같은 구역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천천히 식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흐름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또 집에 들렀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를 정리하고 식탁 위 서류까지 정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집의 생활 구조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의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거실에 놓인 가방을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안에는 여러 장의 영수증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식당, 같은 카페 기록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제가 남편이 야근이라고 말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옆에는 짧은 메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일정 확인. 그 한 줄의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기록들이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블랙박스 이동 경로, 카드 사용 내역, 상담 일정, 그리고 수진의 잦은 방문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감정을 먼저 드러내면 오히려 상황을 흐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수진과 함께 앉아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정혜야, 집 문제는 성훈이 편하게 정리하게 해줘라.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수진은 조용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조카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황을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까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고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분명한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통화 기록과 일정표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특정 번호와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시간은 대부분 외출 시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이 바로 수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가족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친딸처럼 키워온 조카의 이름이 남편의 비밀 기록 속에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제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혼 요구의 진짜 이유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관계 속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수진의 번호가 남편의 통화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기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단순한 오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기록과 흐름은 점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붙잡고 있기보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감정을 최대한 숨기며 평소와 같은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장에 다녀오고 시어머니의 연락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응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상황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근처 은행에 볼 일이 있어 외출했다가 맞은편 카페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카와 이모부 사이에서 나오는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상황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잠시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고 남편은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동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귀가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오늘 외출 오래 하셨네요.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일 때문에 미팅이 좀 길어졌어. 그 말은 이제 제게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낮에 직접 본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는 더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진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집 구조나 향후 거주 문제에 대해 수진이 옆에서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집안 사정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듣는 게 낫다. 그 말은 저를 가족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 가족 구조 전체가 재편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이동 경로, 그리고 직접 목격한 장면까지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하나씩 이어보자 흐름이 매우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의 주요 외출 일정과 수진의 활동 시간이 지속적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 시점 역시 그 흐름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체계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어 온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진의 태도가 가장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중심으로 행동하던 아이가 이제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자리를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수진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네. 수진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좀 늘어서요.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고요. 그 정리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자주 쓰던 표현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감정적인 충격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의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낯선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들이 제 시선 밖에서 다른 구조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측이나 불안에 머물지 않고 이 관계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직접 목격한 장면과 기록된 흐름까지 모두 연결되면서 상황의 윤곽은 충분히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추측이 아니라 정면으로 진실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수진이 함께 있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주말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었고 수진 역시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모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리 정리해둔 서류 봉투를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이동 기록, 상담 일정,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표정이 굳었고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굳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반복된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이 지역 몇 달 동안 계속 방문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업무 때문에 간 거야. 그 대답은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은행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연히 본 장면입니다. 같은 날 통화 기록도 확인됐고요. 수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묘한 긴장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야, 감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그 말은 사과도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메모가 적힌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수진 일정 확인이라고 적혀 있던 그 종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던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숨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모든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수진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성훈 아저씨랑 오래전부터 연락해 왔어요. 거실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제 앞에서 직접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수진을 두둔하고 감싸왔던 태도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너희 둘이 말끝을 잇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혜야, 이미 오래된 일이야. 그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사실을 인정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믿음까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친딸처럼 키워온 조카와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같은 시간 속에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내가 그 애를.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반전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가족의 신뢰 구조 전체를 무너뜨린 배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진실이 직접 나온 순간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오던 의심과 기록,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던 모든 흐름이 한순간에 하나의 사실로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나 격한 감정보다 그 조용한 인정이 더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을 감싸며 저에게 정리를 요구했던 태도가 스스로에게 돌아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혜야, 이게 사실이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자료와 당사자의 말로 상황은 충분히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상황을 정리하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시선을 피한 채 침묵만 이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인정에 가까운 태도였습니다. 수진 역시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제 옆에서 밥을 먹고 숙제를 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놀라울 만큼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상황을 확인하고 정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조용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률 상담 예약과 재산 관련 자료 정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진행된 가족회의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잘못 봤다. 그 한마디에는 뒤늦은 후회와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을 믿고 저를 밀어냈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닫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고 시어머니 역시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수진의 관계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주변 시선도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둔 자료와 기록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 관련 문제 역시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집안에 남겨진 물건들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수진이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과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같은 집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기억과 균열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정리하고 생활을 재정비하는 동안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삶의 중심이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있었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과 믿음이라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도 신뢰 위에 서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삶을 유지하며 감정보다 현실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이유도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정만으로 버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친딸처럼 키운 조카와 남편의 배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결국 무너진 관계를 붙잡기보다 제 삶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